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산불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이탈리아와 지중해 연안 국가들도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폭염의 산불이 계속되면서 수만 명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튀르키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10명 넘게 숨졌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비로 인한 산사태로 27명이 숨졌습니다. 수개월간 계속된 파키스탄의 대홍수로 지금까지 1,000명이 넘게 숨지고 이재민 3천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2023) 재난 극복 세계와 함께 주진우 라이브에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가 폭염과 산불 그리고 폭우와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가 더해갑니다. 다른 나라도 각종 재난재해로 큰 고통받고 있는데요. 각국은 어떻게 재난에 대처하고 있고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지 그런 고민의 시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세계 대표단 지금 모셨습니다. 먼저 파키스탄에서 온 자히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주제로 얘기를 나눌 생각으로 왔는데 그래서 자히드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도에서 오셨습니다. 나디. 니디다. 니디. 맞아요.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온 니디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많아요. 기대됩니다. 인도에서 자연재해 그리고 피해 소식이 많았기 때문에 궁금이 맞아요.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궁금합니다. 캐나다에서 온 시드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시드니라고 하는데 한국 이름은 표신해라고 해요. 표신해. 네, 맞아요. 표신해. 해, 여의. 네. 신해.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신혜 씨. 네.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여름 쉽지 않죠. 어렵죠. 덥고. 그죠? 맞아요. 엄청 더워요. 인도도 엄청 더운데 네. 한국은 숲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그 공연하러 한국에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그 공연단이 이거 너무 더워서 나 못하겠다 하고 돌아갔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힘들었죠. 네, 맞아요. 숲에서요. 캐나다에서 왔으니까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숲에서 캐나다는 완전 건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40도까지 가는데 건조하니까 네. 그나마 그늘 가면 시원하죠. 시원해요. 근데 여기서 그거 피해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한국의 장마는 더 힘들어요. 습한 그렇죠. 데다 비도 네, 오고. 맞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파키스탄도 비 엄청 많이 와요. 가끔씩.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파키스탄 북쪽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눈이 많이 오지 비는 그렇게 많이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비 올 때마다 이제 너무 무서웠고. 무서웠어요? 네, 작년에 예. 제 친구가 예. 이제 같은 고향 친구인데 고등학교 같이 다닌 친구고 여기 숭실대 근처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네. 강남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옆에서 그 산이 아예 무너지면서 네. 집까지 문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들어왔구나. 여권과 옷과 다 없어지고 네. 아예 집이 거의 다 없어지고 다행히 그때 집에 없었거든요 친구가. 네. 그래서 그런 일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무서워요. 네. 그래요. 파키스탄 폭우, 홍수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뉴스 많이 봤는데 네네네. 그런데 한국의 장마가 무서웠군요. 그렇죠. 장마 피해, 장마가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무섭습니까? 한국에서? 저는 아직 막 인도에 더 피해를 많이 봐서 그런지 네. 그래도 한국은 안전하구나 아마도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네. 자, 캐나다에서 온 로키 사막에서 온 호신혜 씨. 저는 부산에서 살았을 때는 네. 그때 조금 느껴봤는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않은데 그래도 만약에 지하 집에서 살았으면 반지하. 훨씬 더 걱정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4층에서 이사. 그래요. 자, 장마가 오고 태풍이 와도 그렇게 걱정하진 않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안전하죠 사실. 네. 그렇게 무섭진 않죠. 예.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좀 다행입니다. 장마마다 무서워요 그런 생각인데 친구분 피해가 있어서. 그렇죠. 피해가 있어서. 근데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산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 폭우로
큰 피해가 있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거 맞아요. 그 폭우 전엔 캐나다 전역에 이례적 대형 산불 발생했어요. 이례적으로 대형 산불이었어요. 네, 그리고 포르투갈 면적보다 네. 더 넓은 숲이 닿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 화재 진압 물품이나 인력이 너무 부족이나 한 번에 산불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완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산불에 보고까지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산불도 나고 산불 진압도 어렵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염 피해도 나오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캐나다 정부에서 대비를 잘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닌가요? 우리 총리가 성명을 내서 네. 앞으로 이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그렇죠. 강조했긴 했지만 그러긴 했지만 환경 단체들은 캐나다 정부의 화석 연료에서 네. 탈피해야 한다. 예.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너무 좀 또 인력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정부적에서.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연재해가 더 매년 심각해지기 때문에 네. 좀 대비해야 됩니다. 맞아요. 파키스탄에서는 물난리 났다는 보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파키스탄에서는 작년에 사실 그 전에도 홍수가 몇 번 일어났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작년에 2022년에 역사상 가장 심각한 네. 홍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랬어요? 네네네. 거의 이제 인명 피해도 컸어요. 엄청 컸죠. 파키스탄 면적의 한 3분의 1이 네. 물 속에 빠졌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이제 3,300만 명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고 예. 거의 2,000명 정도 사망을 했었고 엄청난 하여튼 우리 역사에서는 가장 있었던 일이 아니었고 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사실 정부에서 대체했으면은 조금 덜 이제 피해를 받았을 텐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사실 제가 그 피해를 그 홍수 나는 거를 모습을 직접 이제 봤기 때문에 제 네. 주변 사람들이 사실 정부든 누구든 거기 대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면 그렇죠. 예. 이거는 진짜 심각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쪽에서 왔잖아요. 북쪽의 히말라야 빙하들이 예. 이제 북극, 남극 다음으로 빙하가 가장 많은 지역이 히말라야 지역이에요. 네. 그것도 파키스탄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빙하들이 지금 계속 녹아가고 있고 예. 지구온난화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다 녹고 북쪽에서는 그런 물들 다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 남쪽 항들이 그렇게 막 인프라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 도시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농업하는 그런 농업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3분의 1이 물 속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엄청 피해가 복구가 컸죠. 잘 됐는지. 네네네. 걱정입니다. 아직은 사실 경제적인 그 피해가 엄청 컸어요. 네. 파키스탄이 이제 코로나 바로 다음에 경제가 원래 약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거의 16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이제 피해를 받았고 네. 그거를 이제 1년 안에는 아직 극복할 수가 없었고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홍수가 났다고 해서 이번에 홍수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난리 나고 있고. 더 예. 대비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이제 지구의 이런 환경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는 걸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를 전 세계에서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특별히 선진국에서 공장 짓고 에너지 나오고 그런 게 너무 해가지고. 열받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화석 연료도 많이 쓰고요. 그랬는데 피해는 우리가 파키스탄에서 봤죠. 받아요. 우리가 그 온실가스를 그렇죠. 배출의 0.9%밖에 안 돼요. 파키스탄은 근데 피해는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climate injustice라는 우리가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진짜 우리는 그냥 피해만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히말라야 사람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 자연을 그대로 보호하고 있고 열심히 호텔도 못 짓게 하고 도로도 못 짓게 하고 열심히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데 다른 데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 빙하들이 제 눈 앞에서 노각하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고 네.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그런 상황이 상황이에요. 심각해지고 더 나빠진다는데 더 지금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인도는 45년 만에 최악 홍수로 타지마할까지 침수 우려다 이런 보도도 봤어요. 맞아요. 최근에 이 홍수 문제가 너무 많이 되고 또 홍수뿐만 아니라 홍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뭄바이 같은 도시에는 제 팀이 거기 있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밖에 가면 2피트 뭐 피트로 보면 네. 2피트까지 약간 물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면 먹을 거 살려고 할 때도 약간 예약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그 정도 약간 엄청 심각하네요. 맞아요. 너무 심각한데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을 좀 더 파악하면 네. 모두 사람들이 환경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딱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4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자, 있는데 니디가 분석했습니다. 4가지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는 난개발 부분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네. 살 수가 없으니까 슬럼 같은 많죠. 그렇죠. 지역들이 생기고 거기는 아예 전략적이지 않은 그렇죠. 자연재해 취약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약간 튼튼해야 되는데 튼튼하지도 않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비 오면 다 날아가고 무너지고.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는 두 번째는요. 인도가 아마 인도뿐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인도가 살짝 환경과 복령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네. 예를 들어 나무를 좀 보호해야 되는데 법령적인 보여주는 관계. 식인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네. 나무가 있는데 옆에 다 콘크리트예요. 아. 그러면 뿌리가 물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다 그렇게 되니까 네. 조금이라도 다시 약간 홍수가 오거나 바람이 좀 세면 나무가 올라가는 다 날아가리고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아마 이게 워터버디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수 같은 우리가 수공간 같은 네.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지금 남인도 같은 경우에는 벵글루루나 거기에 1962년쯤에 호수가 262개 있었어요. 예. 지금은 몇 개 있을까요? 지금 10개. 10개 다 외웠어요? 개발해가지고 다 개발해서. 만개발. 근데 여기에 또 두 번째 문제는 건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건설의 피해물이 약간 쓰레기를 네. 다 호수에 그냥 날아가 들어가니까. 버리고 그러면 여기에 물도 거기에 대지 못하고 그리고 홍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네. 흘러가지도 못하고 그럼 이 물이 인프라.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 오염으로 가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지하드 봐봐. 니디는 지금 4가지 준비하잖아요. 지하드. 자, 니디. 그리고 네 번째는 맹그루브. 맹그루브 같은 경우인데 인도에는 맹그루브가 뭄바이 같은 경우에는 네. 엄청 많았어요. 네. 근데 44년 맹그루브 안에 숲. 예. 맞아요. 네. 44년 안에 72%를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문제는 없애버려도 이 공간에 이런 랜드들에 우리가 건설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사게 파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은 플래닝을 너무 못해요. 네. 그리고 커럽션 네. 한국어로 그렇죠. 부정부패. 부정부패. 맞아요. 네. 그게 문제예요. 권력하고 건설회사하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본인만의 네. 이득을 보고 단기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맞아요. 장기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고 남을 생각 못하는 게 자, 그런데 자,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저런 나라에서 난개발 그리고 또 환경 오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네. 부패 관료들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돼서 지금 자연재해에 취약한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자연 보호 잘합니다. 네. 대처도 잘 세우고요. 그리고 인권 보호 잘합니다. 환경 보호도 잘하는데 네. 잘해도 매년 폭염 심각해지고요. 산불 심각해지고요. 얼마 전에 야구공만 하는 우박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전 지구적으로 지구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느끼시잖아요. 당연하죠. 특히 우리 고향은 럭키산맥 딱 중간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 원래 밤에 완전 쉬어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낮에 뭐 40도 되는데 밤에 뭐 20도 아니면 15도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 뭐 40도 아니면 30도 유지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집은 네. 에어컨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우리 엄마하고 외할아버지 에어컨 없이 살고 있어요. 네. 그 집에서. 그래서 사람들 되게 힘들더라고. 네. 그리고 그 대기해야 돼요. 그냥 만약에 산불 너무 가까워지면 네.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항상 매년마다 계속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번 올해는 그 산불이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네. 일찍 시작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엄청 그렇죠. 크게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름에 항상 완전 건조해서 네. 항상 산불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정말 대재앙 수준으로 산불 네. 있었고 산불 연기가 북미 그러니까 미국까지 덮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산불 피해는 없습니까? 괜찮으세요? 우리 가족은 다 괜찮은데 그래도 준비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산불이 몇 개 있었어요. 조성빈님께서 오늘 오신 외국인분들 한국어 실력 정말 대단합니다. 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기자님보다 안 버벅대는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저보다 버벅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특별히 니디 훌륭하죠. 자, 파키스탄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부 커럽션 얘기를 니디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이드 할 말이 좀 있죠. 엄청 많죠. 사실 우리 그 지금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정부가 그 전에는 사실 저희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네. 거의 10 billion tree 소나미라고 네. 약간 엄청 많은 나무를 심겠다라는 전 정부의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없고 그리고 부정부패는 아까 인도랑 파키스탄은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네. 부정부패가 심지어 카라치에서는 물을 팔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까 슬람 얘기했잖아요. 아예 그냥 계획 없이 슬람 만드는데 거기는 물도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런 그 좀 정부랑 손을 잡아가지고 경찰과 정부가 손을 잡아가지고 강이나 이런 데서 물을 가져와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요?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게 진짜 심각해요. 인도랑 문제거든요. 파키스탄도. 왜냐하면 단기에 비가 많이 오고 네. 그다음에 안 오니까 마시는 물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땅에 약간 물을 흡수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땅에 다 콘크리트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약간 인도에도 정부에서는 아니지만 작은 약간 회사들. 네. 회사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거를 레인포레스트 하르베스팅이라고 하거든요. 빗물 주수를 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근데 막 한두 명 해서 되겠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한국에 얼마나 계셨어요? 저는 8년 차. 8년 차. 15년. 15년. 네. 7년. 자, 한국에 계시면서 한국의 자연재해, 뭐 홍수가 났다던가 태풍이 왔다던가 그때 네. 한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작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강남 사태가 일어나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됐고 그렇죠. 또 제 친구까지 피해를 받았으니까 저는 가까이 조금 더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옛날에는 별로 걱정 안 했는데 작년부터 네. 걱정이 됩니까? 니디는? 그러니까 옛날에 인도보단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약간 더 지구온난화가 우리가 예. 하고 있는 것보다 너무 빠르게 오고 있으니까 속도가 빨라졌어요. 더 많은 거 해야 돼요. 이제는 1인 우리가 막 제가 가서 어떻게든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큰 뭐 정부에서 아니면 큰 회사들에서 우리가 얘네들이 뭔가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이 아이고 한국에 수해 났다는데 너는 괜찮니? 그런 전화 합니까? 친구들이 막 전화합니까? 하죠. 전화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여태까지는 그런 문제 15년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가 작년에 그렇게 된 거라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그 부모님 저한테 그리고 친구들 그냥 혹시 너는 괜찮냐? 네. 강남에서 살지 않지? 그래서 그때 좀 연락 몇 번 왔는데 올해는 없어요. 강남 수해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았군요. 그렇죠. 네. 그게 엄청 뉴스화가 됐기 때문에. 충격받았네요. 네. 전 전화를 이것 때문에 안 받았는데 옛날에 한 번만 걱정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때? 그 북한이 그렇죠. 미사일 쏘고. 그때만요. 그거는. 그때도 자, 한국 사람들이 그 환경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지금 심각하게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다니면서 플러깅도 하고 환경 관련 이제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은 생각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디? 한국에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직 조금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네, 그렇죠. 살짝 이게 우리가 더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보여지는 식, 네. 뭐 쓰레기를 잘 우리가 분리해서 버리던가 이런 건 잘 하는데 네. 근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캐나다 분들은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네. 중요시하는데 네. 캐나다에서 온 우리 신혜 씨, 시드니가 보기에는 네. 한국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에서는 완전 크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캐나다보다는. 네. 왜냐면 여기서 분리수거. 잘 하는데 지역마다 좀 달라요. 네. 저는 동대문 쪽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완전 잘 분리되었어요. 네, 그 동네는. 근데 여기 강남 쪽으로 이사했는데 네. 완전 훨씬 더 간단하게 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그냥 모르고 있어요. 근데 분리수거 잘하더라도 이 쓰레기를 우리가 재활용하거나 잘 버려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없잖아요. 한국은 또 일회용품 네. 배달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플라스틱을 엄청 많이 그렇죠. 가져와야 플라스틱 되고.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 많이 씁니까? 한국 사람 엄청 많아. 특히 약국 갈 때 네. 우리 약 한 봉지 다 나누고 있잖아요. 네. 캐나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통 받고 맞아요. 스스로 그냥 스스로 나눠서 써야 되는 넣어야 거예요.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완전 한 코면 이렇게 확 그렇죠. 입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배달 시킬 때도 네. 모든 거를 따로 봉투에서 이렇게 이제 해서 보내는 것도 네. 이제 박스에 보내는 것도 가끔씩 이제 배달 안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이 그렇죠. 돼가지고. 네. 리디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그래서 로켓 배송할 때는 네네.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많이 못한 게 인도가 더 못하고 있으니까 약간 한국을 약간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알겠어요. 네, 저 괜찮아요. 중요한 얘기가 네. 있는데 네. 이제 특히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네, 말씀하세요. 한국 다른 나라에서 특히 파키스탄이랑 인도 같은 데서 지금 크게 피해가 이제 받고 있잖아요. 환경 네. 피해를.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아직도 가까이 그거를 안 느끼는 이유가 네. 약간 이런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관심 있는 주제가 네. 이제 있고 그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다양성과 열린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저는 요즘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녀요. 다양성.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조금 다양하게 여러 나라에 대한 알고 여러 문화에 대한 알고 우리 한국 분들이 그렇게 해야 파키스탄 관심도 생기고 인도 관심도 생기면은 거기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가까이 느끼고 환경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국 하고 사람들은 미국, 일본, 그렇죠. 중국 여기 말고는 관심이 별로 없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좀 잘 몰라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죠. 환경뿐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는데 아니면 성장하는데도 엄청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력, 노동 다 오는 나라들이 지금 뭐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 오니까 네. 앞으로 관심은 가져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드니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미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네. 계속 그것만 물어볼게요. 네, 아니면 뭐 캐나다 왔어요? 그럼 토론토? 네, 아니요. 그럼 밴쿠버? 아니요. 네. 그럼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완전 밴쿠버 이쪽이 있는데 토론토 이쪽이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반대쪽이니까 저는 딱 럭키 산맥 중간에. 아니면 중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전혀 그런 관심 없고 그리고 우리 북극도 있으니까 우리도 피해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북극곰도 있으니까 그 빙하 다 없어지고 있어서 그 폴레벨 북극곰이 갈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에서는 땅이 크고요.
자, 북극이 사라지고 있고 북극곰이 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산불 나고 있고 네. 그런 얘기겠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에서는 지금 히말라야 녹고 있고 계속 홍수 있고 피해가 있어서 이 자연재 위기다, 기후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약간 경각심이 약간 조심하는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직접 느끼진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네. 아직은 다른 나라에 일어난 일이니까 네. 정말 직접 눈으로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럴 수도 그렇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자연보호 조금 더 하려고 하고요. 쓰레기 좀 줄이려고 하고 기후위기 문제라는 조금 위기의식은 있어요. 근데 뭔가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히말라야 빙하가 녹고 이제 북극 빙하들이 녹으면은 네. 이 해수면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해수면이 올라가면 사실 우리 인천도 몇 년 뒤에는 인천도 없을 홍수 거예요. 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인천도, 우리 부산도.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더 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디디. 맞아 이게 비슷하게 한국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거를 모르니까 관심을 안 가지니까 파키스탄에 이런 일이 있고 카나다에 이런 일이 있고 인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좀 더 알게 되면 이게 우리한테도 올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느껴지면 좀 더 많이 관심 달라질까요? 좀 많은 그렇죠. 관심이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시드니. 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전 세계에서 좀 더 관심 가졌으면 좀 더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자연뿐만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해 그래서 네. 문화 좀 더 알 수 있으면 우리 어떻게 뭐 다른 나라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 좀 더 알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시드니가 기왕 얘기했는데 지구잖아요. 함께 사는 맞아요. 세상이잖아요. 이게 전 지구가 느끼고 있는 일이고 지구가 아프다는 얘기인데 전 지구가 지금 다 일어나야 맞아요. 될 텐데 참 그런데요 오늘 세 분한테 제가 준비한 질문이 있었는데 다 돌발 질문인데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자이드 말고 니드 감사합니다. 니드 네 가지 준비해야죠. 훈련했어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훌륭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네. 아무튼 북극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5년 만에 27%가 줄었다는 통계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북극에서 가족이 있어요. 네. 그 가족도 가족이 북극에 살아요? 네, 저도 옛날에 북극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이글루도 있었고 그런 거 다 해봤는데 네. 진짜 완전 옛날보다는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분들을. 북극에서 하는 게 네. 왜요? 왜냐면 이제 날씨가 훨씬 더 이상하게 되었고 원래 뭐 7개월, 8개월 정도 그 얼음에서 얼음 위에다가 그 상야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못 해요. 네. 뭐 5개월 안에 그 얼음 다 없어지니까 사냥도 또 못하고.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볶음도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피해 주고 있어요. 북극곰들이 그러면 북극에서 네, 마을로 내려오는구나. 네, 그래서 그 쓰레기 막 던지고 그래서 마을 안에서 가면 그거 되게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사람들 다 집에서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뭐 그 곰도 뭐 가끔씩 죽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가능하면 잡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네. 그래서 되게 그런 원래 삶을 많이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어요. 맞아. 그 문화도. 파키스탄 상황은 어떻습니까? 히말라야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사실 우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요? 옛날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산에 사는 동물들이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래야죠. 그래서 저희 마을 사람들의 겨울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눈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그 동물들을 보는 게 하나의 즐거움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 동물들 안 내려와요. 예.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동물들은 잘 있는지도 걱정이 그렇죠. 되네요. 그것도 걱정이 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어릴 때 한국에 오기 전까지도 네. 고향에서는 네.
냉장고 대신 동굴에서 음식을 보관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름에는 동굴들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시원하니까. 했는데 요즘은 지구 온난화가 올라가면서 그 동굴들이 다 뜨거워지고 거기서 더 이상 보관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냉장고를 쓰고 에너지를 쓰니까 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문제 때문에 더 하나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홍수가 없어지고 있어서 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또 오히려 홍수가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빙하가 녹아가면 그 물이 바로 앞에서 이제 홍수가 되면서 파키스탄에 1년 동안 200개 이상의 새로운 홍수들이 생겼어요. 호수가 호수, 죄송해요. 홍수가 아니라 호수가 생겼는데 그 호수들이 지금 물이 계속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그 호수들이 깨면은 홍수가 나면서 그 아래 사는 우리 히말라야 사람들은 지금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그런 걱정 중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네. 아래에 살고 있네요. 네네. 인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리디? 인도는 약간 좀 커서 주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요. 동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올라가면 점무 카시미르 같은 데는 네 맞아요. 파키스탄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고 밑에 내려가면 홍수가 많은데 중간에 비하르, 머ಧ್ಯ프라데시 이쪽에 가면 거기는 너무 더워요. 50도까지 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는 또 먹고 살고 밖에 나가기도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근데 문제는 인도 사람들도 약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살겠지라는 그 마인드세트가 문제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씩 조금이라도 하자 이런 게 생각하기 전까지는 좀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외국인 분들과의 대화 유익하고 화기애애합니다. 참 근데 우리 정부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배님께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까, 자이? 그렇죠,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됩니까? 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 우리랑 너무 가깝고 그 문제가 우리가 바로 그 같은 바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이 그런 걸 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시드니? 네, 저도 진짜 걱정해요. 왜냐하면 바다니까 그 물 전 세계 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그냥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물고기 그냥 다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먹는 그거 나중에 우리 먹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 나쁜 것을 그냥 섭취할 거니까 우리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어떤 언론에서는 아니 미국, 캐나다도 걱정 안 하는데 왜 한국에서만 걱정하냐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진짜 걱정하죠. 우리 모든 사람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바다잖아. 같이 그렇죠. 쓰는. 그러니까 남이 나쁜 일을 걱정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왜 나빠요? 미리 대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그렇죠. 건데. 대비해야죠. 그리고 우리도 여기 사는데 이제 외국인들로서 아무리 해롭지 않다고 해도 바다에다가 버리는 거는 그렇죠. 아니죠. 그리고 물 흘려요. 흘려서 섞여요. 네. 한 곳에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전 지구적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구가 아파요. 그죠? 네.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촌이 아파요. 자, 지구를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다 움직여서 한마디씩 해야 되겠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뭘 했으면 좋을까요? 자히드. 저는 사실 딱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말씀만 해요. 죄송해요, 말이 좀 많아서. 그 사실 이 지구 온난화가 너무 거대한 문제여가지고요. 이거 한 나라, 한 사람, 한 민족, 한 문화가 해서는 이길 수 없는 문제고요. 그렇죠.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려면 우리 서로 가까워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다양성이 너무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 같이 알면서 서로 한 팀으로 이 문화를 문제랑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인도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좀 알려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니디. 자히데 말에 무조건 동의하고 근데 거기에 더 붙자면 이제 우리가 혼자서 모든 거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지나간 것 같고 우리가 다 같이 와서 목소리를 내서 정부 혹은 정부 기관 큰 회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게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쇼핑할 때도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밥 먹을 때도. 네. 캐나다의 시드니. 저도 이렇게 동의 다 했는데 네. 우리 모든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먼저 다 같이 못하고 네. 혼자 일단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나 그래서- 자신, 나부터. 나부터. 맞아요. 그래서 저만 하면 뭐 큰 효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작은 것은 나중에 살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지금 조금이라도 해보면 아주 좋겠어요. 좋을 것 자, 같아요. 시드니가 하면요, 저도 따라 하겠습니다. 네. 자, 리디가 하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이드는 따라오세요. 자, 알겠습니다. 박태민님께서 인도, 파키스탄, 캐나다 세 분 친구들이 나와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했는데 우리 세 명이서 우리 네 명이서 전 지구적인 고민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파키스탄 자이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인도 리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시드니 신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유하영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 후반인 만큼 고속도로